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시원하다 소리. 아, 대표. 또 10월, 8월, 10월 이후 되면 서늘한데. 그것도 아니고. 이번에 뭐 태풍이 오면 조금 시원해질 비도 내리고, 시원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왜 기온이 또 올라가고. 서울은 한 달 가는 열대야 하네. 기록이 나와요. 요즘 뭐 10월 하면 잡아도 일을 못 해. 더웠어. 하거든요. 이런 게 뭐, 요즘 햇빛 때문에 역상이 지금은 보이는 데가 1, 2, 3동에 그 중에서 보이고 몇 층쯤 올라가요? 보이는 거는 저 강동 쪽
초등학교 앞에 그 네. 1동 같은 데는 네. 강동초등학교 낮으니까 저 네. 앞에 건물만 직접 안 그리면 네. 그건 다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동에 내가 오른라인인데 네. 지금 말이야. 네. 거기에 14층인게 그거 불꽃쇼 하는 거 네. 이런 밑에 이제 우리 그 앞에 이런 상품이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앞에 건물들이 저 앞에 이제 또 건물 거기 막 있는데 위로 불꽃 올라가는 거 그거는 저 거실에서 앉아가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14층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다 보니까 뭐 그게 34층까지나 33층 이런 데는 충분히 보이고 그러면 뭐 지금 뭐 완전히 보는 거는 그 중간에 어디를 통과합니까? 엑스포 위를 통과하면 우리를 통과합니까? 엑스포 이쪽이 그러니까 엑스포역 있는 쪽으로 쫙 아, 엑스포하고 네. 그 다음에 맞은편에 그 엑스포 거드 그럼 거기는 다 앞으로 안 가리겠네. 그거는 후에는 이제 다른 건물이 그 뭐냐면 요트 경기장 있는 쪽 앞에 수행료 교회 있는 쪽에 네. 그 옆에 건물에 네. 그리고 있기가 두 개만 빼겠습니다. 이 통행이 그러면 불편하게 이번에 그게 세븐 출판에는 102동, 3동 그 몇개 또 주동은 그뭐 방향이 고치됐든지 이쪽이었든지 이제 보통 주동이 남서가 있고 남동이 있고 그쪽 그 방향 그쪽 수행강 이었든지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강원대교 그런 저쪽 그것들이 근데 나머지 방향에 또 뒤에 수색하는 장산지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소년타 여기 이제 지금은 몇개 진행하는 게 없지만 주동들이 싹다 그게 이제 여기 그래서 공기는 바로 여기 눈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경기가 너무 여기 요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도 왔다 갔다 소신도 제외하는 거기서 제일 잘못자 입장에서 그럴까요? 신경이 쓰이죠. 오셨네요. 나 오다가 너무 일찍 왔어. 아, 네, 6시 15분. 맞습니다. 네. 그렇죠. 문방만 나가면 딱 줄을 나요. 네. 설주면 몇 동들은 가만히 몇 평짜리입니까? 50평 안에 나오고 안 됐으면 이쪽에. 이거는 두산이고 근데 또 나름 하거든이 또 이렇게 하거든이 또 약간 점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 평면들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좀 건의를 전체적으로 자체가 건의를 좀 해야겠다. 진행하면서 조금씩 좀 바뀌겠지. 이 문제겠더라고요. 요새 뉴스 제 보면 보니까 운동은 약간 남쪽도 전기차 충전 안 했어요. 우리 지하에서는 안 되겠다고 그것도 건의를 하셔야 돼요. 남쪽도 그 중국 쪽에 지금 이제 아래 뭐 뚫이 나가지고 200개가 전소가 됐다는 근데 이야기. 그게 좀 생각해야 하는 게 저도 전기차인데 앞으로 전기차는 들으면 하고 이제 지하에 근데 지상으로 하면 세상에 그냥 1층에 별도의 저도 자동차가 잘 들어오는 진입이 가능하고
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서울에 별도로 칸막이를 요새 해서 이제 이 서울은 서울에 호흡 안 맞더래. 전기차 출입을 그렇게 시키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일반 차하고 전기차하고 완전 차를 시키는 라고 우리가 이게 시내에 가야 아파트가 아니고 시내를 가야 되는데 한 10년을 지금 전기차가 절반이 근데 되는데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지금 또 공간해가지고 그거는 모르는 게 그거는 그냥 이 배터리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도요다가 전기차 안 만든다는 왜안 만드는지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택시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그 현대차는 얘 가지고 살짝 행정차가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저 차트는 그게 10년이 됐기 저거 시간 문제지. 네, 그러면 그때도 계속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얘는 틀려 있거든요. 얘는 좀 틀려 있어요. 우리가 너무 팍 틀면 이게 시간 바꿔지. 저희 차몇 대 나오면 200대, 200대. 괜찮지 않을까? 얘는 살짝 틀더라고요. 얘는 순식간에. 위에서 틀었는지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물론 물고기가 문제가 되는 그 스프링클러나 작동이 지금 몇안 하고 그 일부러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90공사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설계할 때 그 전기차 있는 그 칸에는 스프링클러를 그딴 데보다 수량을 두 배로 늘리가 필요 이상이라 정도로 늘려가지고 그냥 시작의 경우에 얘기를 얘는 지금 그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스도 그냥 쓸 수 있게끔 틀렸다 보니까 상시에 빠지는 지나가니까 시스템이 뭐 전기차 대세대 그건 없어지면 그거는 내년에 우리가 어차피 관리 처분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때 딱 가지고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 뭐 들어보진 않아요. 들어가 이런 별 그것보다는 소방 설비를 소방설비를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바다 그 정도로 너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 사고 끝이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아무래도 복잡했다가 몇 분이 이래라고 여기는 하고 좀 말 나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설계 시청자들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 기대합니다. 그걸로 아마 계속 추가되고 빼고 해야 돼. 같은 서비스 면적이다. 하나 좀 빼가면 얘가 좀 네, 그러니까 조합은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의견을 모으는 그래야 돈만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주방 그래 하면 시장이 여기저기서 항상 부산하는 이게 회사하고 여기 없다 보니까 막바람에 내가 수업을 들을 때 있어요. 네, 지금 다른 조합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해야 이게 지금부터는 그런 단계에 이거를 다이노 씨도 여기 오픈 얘처럼 늘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도록 이쪽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창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창만 설치하는 거 약간 여기도 다른 타입과 형성성에 맞게 좀 서비스를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구조가 안정적으로 좀이 인적 환상이 이 지금 여기 가려 있잖아요. 창이 자세히 안 보면 다른 구조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양쪽을 괜찮게 이제 저기만 이게 좋지만 안 그러면 먹는다가 다치고 있거든요. 내리기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쓰게 우리 방송을 하는 데 보면 20cm가 10cm가 30cm 저까지 그러면 힘이 보고 연령차가 내년부터 틀렸다. 30cm 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cm. 이건 조금 이런 거 봐야 50cm 정도. 길이가 또한 4cm 정도 나는 거거든요. 조금 처음에는 제일 시스템이 조금 길어요. 잘못 보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돼가지고 전환이 모음으로 좀 회원님들 원활한 설명회 때문에 그런데 휴대폰을 무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무음으로 좀 변경해 주세요.
예, 시간 됐고요. 바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한 그래도 한 4, 50분 산책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그 제일 관심사인 그 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정화 공사 관련해서 기락적인 예산안을 제가 또 하는 대로 자문부에서 빼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지정화로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설문조사를 한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22년 7월 달에 공사비가 60억 가량 나올 때 한 번 했는데 그때 찬성이 780표, 반대가 150표 나왔고요. 두 번째는 한 1년 후인가 두 번째 했는데 그때도 이제 예산 비용을 80억으로 계산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620, 반대가 290억 나왔습니다. 이 계량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 말고 앞에 우리 이 내용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22년 뒤에 제가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대림에서 제안할 때도 송전탑을 지정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저도 제 선거 공약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제가 한전본부에 우리 저하고 몇 분하고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지금 고압선이 제가 오는데 이걸 지정하고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때는 구두로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우리 인근에 있는 센텀뷰 지역주택조합에 제가 찾아가서 어차피 거기도 아파트 공사를 할 테니까 어차피 그 지정화 이 고압선이 교센텀뷰 아마 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공동으로 예산을 반반 분담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조합장이 조조합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반응이 사무관장이 세대도 많고 돈도 많은 동네니까 우리는 한 30% 하고 사무관장에서 한 70%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왔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조합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어. 그래서 이제 조합장도 바뀌어서 제가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뭐 지주택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럴 관심 없다. 그 이사님도 뭐 조합임원도 관심 없다. 이렇게 잘라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 갔어요. 그래도 같이 하자. 계속 해왔는데 이제 답은 그쪽에서 얘기는 우리 현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심 없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안 찾아갔습니다. 안 찾아갔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이제 2차로 또 설계 이제 비용을 한전 측에 한번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하니까 그때도 조금 이제 후반도 변경되고 해서 한 79억인가 그때 여기 한전에서 자료를 좀 지정화 비용입니다. 비용을 보면 이 전력부를 이제 개착시키려고 하는데 그 제1, 2, 3 그 철탑에서
425m를 개착실 땅으로 지정하는데 그 공사비하고 차수 뭐 상기부일 등 합쳐서 46억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 케이블 지정하는 그 전선 그 값이 한 16억 정도 425m에서 나오고 나머지 철탑 3기를 없애는데 한 10억 해가지고 총 79억 정도가 계획적으로 나온다고 저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 5월달인가 그때 1차로 한번 그 협력사를 이제 선정하려고 나는 입장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분들도 공사를 하려면 다시 한번 한전에 가서 저 나름대로 이제 자문을 구해서 이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쯤 나오겠나 하니까 한전에서 답변이 여기 이제 180억 정도 나온 하전자료인데 이때는 어떻게 달렸냐면 그 전류구 개착시 그 거리가 그 철탑 3기, 1개, 3기까지가 535m. 535m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차수, 환기고 이런 거 다 맞는데 아 68억. 그다음 밑에 이제 전선 고압선 전선이 535m에 29억. 그다음에 이제 철탑 3개 철거하는데 67회가 총 180억 정도 제출했습니다. 이 공사비 산출은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온 거지. 조합에서 이게 더 우리가 전부 다 하는데 공사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딱 올리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한강에 돌리고 이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개착식 이제 전력불을 만드는데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3기, 1기, 2기 그 철탑하는 거, 철탑 3개 있는 거. 이게 우리 그 사동 옆에 바로 있는 게 1기입니다. 첫 번째 철탑. 두 번째는 그 위에 한 100m 떨어지는 그게 2기고 그 다음에 3기가 최고에 있는 거. 저기까지 한전에서는 4m 도로를 확보해서 차가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왜냐하면 한전에서 이제 치중을 하고 나면 혹시 고장이 나면 사람이 걸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4m 도로를 확보해서 차가 올라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 해서 4m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길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530인데 620m 늘어납니다. 그럼 190m 더 늘어나죠. 그래서 공사비가 180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거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도로가 왜 이렇게 만드냐? 여기서 경사도가 지금 40도입니다. 그 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뱅뱅이 둘러가 올라가니까 620m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선 이제 고압선도 요 도로에 따라 여러분 고장이 나면 차가 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전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79억에서 100억 올라. 지정화하게 되면 그러고 그 우리 조합에서는 이게 살짝 우리가 부담할 건 아닌 사실입니다. 부산시나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시급한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지. 살짝 우리가 돈을 내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 송전답 때문에 지금 우리 토고에 찬반전을 맞지 않습니까? 그 주장 어느 것도 맞다 틀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선택이 문제이지. 그에 따른 선택은 조합원님이 미래를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폐모 수술을 없앤다를 위해서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 자성하면 되고 아 그거 필요 없다. 당연히 늘어나지가 그건 필요 없다 하면 됩니다. 조합에서는 그 자료만 제공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원하면 저도 할 것이고 조합원이 하자 말자는 안 할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어제 오늘 일부 우리 조합원님께서 1, 2차에 걸려서 한 주간은 지정한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왜 또 총회의 하느냐. 저는 그 보합선이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 우리 동이 101동, 103, 105동이 그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요쪽에 보면 요 제일 큰 그 세동이 있습니다. 요에서 거리가 한 5m 됩니다. 여기는 거실에서 문만 일어나 보합선이고 이거 철탑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두고 가야 되겠냐. 그런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나는 이걸 안 생각하면 나는 다시 그냥 시치는 다시 하겠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내가 조합의 판단을 그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더 이상 그 말씀드리고 우리 조합님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다. 안 돼, 아직. 질문 제가 할게요. 저는 11동 603호에 사는 김용대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쁘게 할 마음은 없고요. 뭐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송전선에 관해서 제가 좀 질문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세 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저기 제1첩가 있는데 158-2번지, 159번지, 158번지 두 개의 필지가 지역주택조합소입니다. 지역주택에서 2021년도에 그 약 3,0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59번지 오른쪽에 사무가정 쪽에는 성장기업에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제가 한번 쭉 보시면 제가 도민으로서 문제인데 158-2번지는 자연녹지예요. 158번지는 직개발장 구역이고 158-2번지에 아파트를 여기가 저 송전을 채워주면 아파트를 지은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녹지는 얼마나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송전을 채웠으니까 우리 개발을 허가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저쪽에 개발이 되면서 우리 아파트의 경관을 해칠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또 두 번째, 조합이 아까 그 도면 보여주실 때 사무관은 번호로 통과한 것 같은데 그 도면 한번 더 봐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네, 사무관은 그 땅이 그 전선로가 바로 타고도 붙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계로 가는 겁니다. 경계로. 경계로.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더 엄청 가까워 있어요. 이게 그 도민도 지금 현재 아까 조합장 우리 집에 그 안내문 왔을 때는 철탑 2개를 없앴다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공부는 그리고 우리 집 안내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 한 번 더 한 개를 더 없애야 된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공군에 두 개라고 돼 있거든요. 저기 안내문에 2개 돼 있어요. 2개면 직선거리로 한 220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 220m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우리 아파트로 넣어주면 저 주택은 와 이거 로또 받는 겁니다. 제가 땅값은 모르지만은 그 옆에 저 158대 2번지는 매매 가격을 몰라요. 158-8번지는 2010년도에 5,500만원 구입했더라고요. 그리고 매매사를 모르기 때문에 매매사를 그래프에서 그 옆에 보면 149번지가 2019년도에 4번, 370에 4번, 그럼 평당 10만원 샀더라고요. 그런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지금 주민이가 지중화를 치워주면 저 빨리 아파트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걸 알아야 돼. 나는 공사비가 200원도 좋고 300원도 좋습니다. 저기 아파트 들었으면 우리는 지어주고 완벽히 기대는 아닐까. 제가 오늘 안 올 건데 오늘 이유는 우리 아파트 내에서 왔어요. 제가 우리가 아는 걸 도움이 주고 싶어서. 저 도움이 안 보이고 도움이 저기 말이 되는 거죠. 아파트로 바로 왔네요 저기.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6호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보면 개정되는데 별표가 16 개정이 2021년 시작 개정되는데 자연 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30조 제16호 관련해서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 별표 17, 15개 각 건축물과 같은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자연 녹지 안에는 4층 이하 연립주택만 가능하고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짓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지중간 없어지면 부산시가 얼마든지 매달려서 해운대 주든지 그거는 풀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 장사장에 전부 자연 녹지인데 다 풀어서 아파트 인하면 되겠습니까? 저기는 생긴 모양을 지금 보면 하지만 좀 양쪽으로 일단 부산 조례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엔체인데 그거 엔체라고 하셔야 됩니다. 과거야 뭐 정책적으로 풀면 되지만 그건 현재 법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경우 제가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살았었는데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집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들어선다고 공사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아파트 분명히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아파트는 2종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자연녹지가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연녹지가 풀렸어요. 단지 구역 계획으로 풀린 거예요. 그게 한해 그 도시 그 시청 위치가 있으면 부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산이든 어쨌든 그 법을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아파트 사실 분들이 대몰했어요. 왜냐면 자기 아파트 옆에 바로 녹지도 가까이 돼 있는데 바로 녹지를 전부 다 2종 녹지구역으로 관리구역으로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딱 하니까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펜스 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허가는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아직 진행은 안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뭐 공사가 얼마 들든 안 들든 그거는 우선 차후 문제고 보시면 지금 저희 아파트 옆에 그 관리구역 경계구역 쪽으로 좀 들어오게 돼 있네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결정은 안 됐어요. 결정은 안 됐고.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프로필된 도면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 녹지성 경계하고, 그다음에 석창목재 땅 경계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띄우면 20m든 30m든 부분도 띄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토목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깝게 되잖아요. 지금 101동, 104동 그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땅으로 지금 들어오면 그러니까 안 들어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그 들어오더라도 가정을 예상해서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저쪽 바깥쪽으로 하는 건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좀 제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원래 지주마라 하는 거는 땅 바로 뭐 50cm 1m 파서 먹는 게 아니고 제하 2.1m 50에 2m 이상 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공사는 때다 굳어서 전자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 검증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는데 전자파는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전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 2m 안에는 자기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기는 막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막을 수가 있는 게 그거는 공식에도 거리가 뛸 만큼 띄워야만이 그 반비례해서 더 멀어지는데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쪽으로 보시면 저 안에 경계선 쪽으로 들어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쪽 땅 안쪽으로 경계든 우리 경계든 그 땅 안쪽으로 든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팩트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기가 충분히 검증.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그 안쪽으로 듣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땅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자연녹지는 아닌 것을 떠나서 나중에 법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바깥쪽으로 뺀다는 거는 바깥쪽으로 저쪽 멀어지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지금 용도는 안쪽으로 지금 저기 80m 떨어지는데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분포를 검증을 한다 안 합니까? 만일 검증해서 위에 파가 나오면 전자파가 나오면 그거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간단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그거는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조합원들 이야기를. 왜 당신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게야? 뭘요? 아니, 우리가 다 반대하는 저희는 맞아요. 질문하시는 분데 당신은 안 받아들이잖아. 오히려. 자, 바람 불고 질서 있게 할까, 질서 있게. 마이크 앞에 예, 저는 안 돼요. 이게 땅을 하시더라도 저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잠시만요. 질문하는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예. 질문하신 건데 충분히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왜 안으로 왜 됐나요? 아주머니 바람 끊었고 마이크 잡고. 주세요. 그래, 손들고 질서 있게 간단하게 했지. 예. 그래, 진짜 진행이 이게 싸움이라. 예, 고압선이 지금 우리가 80m 경계 그 부분에 있는 게 왜 우리 아파트 쪽으로 왜 왔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파트 지금 그 거리로 오히려 왔잖아요. 아파트 쪽으로. 기존에 있는 철탑 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로 땡겨졌단 말입니다. 그게 왜 우리 아파트로 당겨 졌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간 선 이거는 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이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질 조사하고 하다 보면 밑에 안발이 나오면 여기 또 돌러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정확한 통역 설계가 나오야 노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 합격도 안 되는데. 제가 여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시작됩니다. 여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밑에 요거 왔어요. 요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공사비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공사 이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도로 해지 여기가 아파트 입구예요. 그럼 요 땅은 안 보이죠? 요 땅은 케이블 쳐주니까 우리가 똥 쳐주는 거예요. 나는 가까워서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도 그때 소시민을 먹고 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주민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제가 뭐 미국들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정의감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떤 소대를 보더라도 오늘 이건 내가 밝혀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이게 지질 땅이에요. 지질 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정도의 안내만 하고 어느 것이 장단점이 좋은지 안내만 하고 그 판단은 우리 조합원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꼭 그 기중화를 해야 되겠다. 미관상 해치는 걸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 찬성 하나 되고 우리는 뭐 당장 비용이 부담되니까 안 하면 좋겠다 반대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결정하지 조합에서는 강조 안 합니다. 조합원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 11동 506호입니다. 조합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이 한전 지중화 작업을 하는 걸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이 월등히 많이 나와가지고 통과된 걸 해가지고 이게 전체 그 조합원의 그 뜻이라는 게 법적 요건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 의문 좀 드는 거는 왜 지중화선 저걸 갖다가 조합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한전하고 부산시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먼저 왜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 돈으로 할 테니까 좀 알아봐 달라 견적을 달라 쉽게 하면 목만한 사람이 꿈을 한다고 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제의를 했냐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면 한 13개동에 14개동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압선 걸리는 거는 101동, 103동, 104동이요. 이쪽 안에 있는 사람들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고압선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8월 29일 날 또 찬반 투표에 마지막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하시더라도 사실은 이거 팜플렛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더라도 집에서 그걸 꼼꼼히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만 하나 관심 가지는 거는 전부 다 재건축하면은 피가 붙는다, 프리미엄이 붙는다, 돈이 붙는다 이것만 관심이지 왜 이게 공사비가 89에서 190억 증가되는가? 그게 당연하죠. 저걸 만약에 지중선로 깔아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는 순위원 올라가려면 작업 차량 올라가려면 작업도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거는
전문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요지는 첫째는 무슨 말이냐면은 2022년, 2023년에 찬성 반대를 투표할 때 이런 사전 인지사항을 갖다가 일반 조합원들이 비전문가라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했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조합에서 먼저 한전하고 부산시 찾아가갖고 우리 돈으로 자진해서 하겠다, 그 두 번째 질문 하나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송전탑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됐을 때 그 피해보는 거는 101동, 103동, 104동 그분들이 이제 85m 떨어질 때가 우리 비유가 안 좋다, 요즘 말로 비유가 안 좋다는데 왜 조합장님 모두 발언해서 101동, 103동, 104동 극병수 그분들이 아마 이래 되면 이거 고압선을 철과 다른 데로 이전 안 해주면은 다른 평수를 구해야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왜 그런 말씀이 없느냐, 요 세 가지만 큰 거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청 시청에 가서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제안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해운대 구청에서 면은 제기했고 또 한전에 가서도 좀 없애달라 이야기했습니다. 한 결과 구청의 답변이 우리 장산 주변에는 송전탑이 한 개 무리가 아닙니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해주면 다른 구역의 면들은 다 해줘야 되고요. 또 한전의 적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한전이 지금 적자가 몇십조 된다는데 이게 철탑 장마전역에 세 개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장산 주변에 송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불가능하다. 그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이가 물어보고 이렇게 된다는데 송전탑 기증을 할란지 말란지 그 잠깐만 물은 겁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송전탑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동, 104동, 103동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없애냐 하는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조합 사업은 전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분양 수익이 전체 우리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매겨지는데 그건 어째 104동만 제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할 아니 그 전체 비용이 190억인데 이 공사는 안 했을 때 주거 환경하고 어떤 큰 불리를 그런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핵심을 말을 해야 알죠, 조합원. 왜냐하면 만일 송전탑이 있어서 일반 분양해서 미래의 가치를 보면 한 10년이 있었는 후에 지금 분양을 올 때 송전탑이 덜러 있으면 그럼 분양을 오겠습니까? 일반 분양을.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천지차입니다. 그 수익은 눈에 볼 수 없는 이익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미관상 우리 하이엔드를 표방하면서 저기서가는 곤란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조합장의 개인 생각이고 제 개인 생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문가의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한 수치 백데이터를 묻자, 백데이터를 말로만 내가 분양받아도 송전탑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나지.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수입을 비교를 해보면 그 비용보다 수익이 창출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예요. 그걸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 백데이터를 묻지가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그 자료를 하려면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고 정확한 토목 설계가 나오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돈이 안 들겠습니까? 그 돈 물건 들어야죠. 조합이 하려면. 그런 경우도 많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게 마음 발대로 잘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결론은 뭐냐? 8월 29일날 설명할 때 아무 설명도 모르고 조합원들 갈 거 아니오. 이 정도 설명은 되지만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님께서 통일제를 설명회를 열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조합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한 2가지 정도 사업계획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사비가 한 150억 정도다 하고 그때 송전탑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전자파를 좀 줄인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중화하면 전자파가 좀 줄어들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그럼 이걸 요청할 때 지금 현재 상호간의 그 전자파 수준은 이런 정도니까 요번에 봉사할 때 얼마 이상 전자파를 낮춰주시오. 이런 것은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옆에 있는 그 지주택에서 다시 8월 30일에 뭐 이렇게 초계도 한다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그 시공사하고 이야기가 안 돼가지고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공사하고 계약이 만약 안 되면 우리 지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이런 판에 옆에서 지금 지주택이 또 다시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굳이 지금 이렇게 빨리 이 사업자 선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고 제 이론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이번 총회에서 이끌은 좀 이렇게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기면 서로의 상처도 없이 자만도 없이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전자파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시면 그 전자파는 진짜 그 한전에서 물어봐도 그 필요성이 없습니다. 전자파는 우리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건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 알려있는데 좌우에 지정하려 했을 때 전자파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 검증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검증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공사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면 그걸 안 되지. 설정 첨부하면 되고요. 그렇습니까? 전자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총회 연장하자는데 그 말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 이미 공지가 다 됐고 이미 이사대회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걸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해서 자기가 이게 싫다면 반대하면 되고 이 길이 옳다면 찬성하면 됩니다. 그 각자 생각에 따라서 그게 조합에서는 권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조합의 뜻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장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말씀하셨는데 전자파가 나오면 앞으로 그걸 공사를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발주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발주치 않습니까? 전자파를 안 나오게 해달라 해야 그 사람들이 전자파를 안 나오게 해주는데 저도 아는 상식으로 한전에도 가보고 했지만 이미 자기장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의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더 가까이 와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장이 더 크게 되는데 그걸 막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속인성 직하에 지금 가장 많이 들리는 게 0.5UT로 나와 있는데 지하를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그것보다는 좀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0.1 정도의 그 0.1UT 정도를 요구해가지고 150이 든다 이렇게 하면 수긍이 되는데 그런 요구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자파를 줄일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 계약 조건에 그걸 분명히 그걸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압기술에 이걸 넣었습니까? 지금 아니 계약도 아무도 선정되는데 왜 이어야지? 계약할 때 이러면 돼요. 우리는. 입찰 제한을 그리고 하는데 공사비 상승분부터 다 이걸 부르고요. 조합원들이 불만한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넣어. 자기장을 이때보다 굉장히 줄일 거를 지금 넣으시래. 당연히 이어야죠. 예. 그걸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는 11동 1305입니다. 저희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서라고 저게 선로가 왼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온 게 첫 번째 지주택이 지금 저렇게 하라고 한 건지 한전에서 저렇게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건지에 대한 답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냥 저는 지중화가 그냥 그 지금 있는 선로 그대로 지중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우측으로 오면은 저쪽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101동, 102동, 105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보다 101, 102, 105동은 얼마나 더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일반 분양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양 공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분양 공고할 때 뭐 바로 옆 몇 미터에
뭐 지정화된 선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일반 분양에 대해서 뭐 전략이 있으신 건지 지금 뭐 미관적으로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또 지금 선로 바꿔줬는데 그럼 일반 분양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세 번째는 지금 1차 공고가 3월이란다 5월과 8월에 있는데 갑자기 지금 1위로 된 그 종로기업이 80억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140억 되면서 56억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내역서가 있는 걸로 알고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그리고 5월달에는 나머지 기업이 170억인데 1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걔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왜 어떤 업체는 56억이 늘어나고 어떤 업체는 20억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경제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실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위치가 나오고 선로가 나옵니다. 그래 토목 설계도 해봐야 되고요. 이거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어? 가안에 대해서 그러면 내역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건 140억 방금 먹고 있잖아. 네? 뭐요? 저만에 그 각자라서 판단하는데 조합에서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찾는 정보를 조합원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 도민들 조합 전체 조합 그럼 아까 그 경기에 뭐 왜그 기간입니까? 공사비가 뭐 57억 올라오면 아까 설명됐지 않습니까? 4회 535m 620m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그럼 왜 늘어나는 거 다른 아닙니까? 기업은 왜 20억이 줄어드냐 그게 궁금해요. 어디에 뭐가 있으면 들었어요? 다른 89억이 들어와서 다른 업체는 170억, 180억이 들어왔는데 다른 업체들은 오히려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회사가 견적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판단해서 그 그림을 보고 엮는 거지. 그게 조합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117억에 들어온 업체는 이상한 업체가 아니고 삼성이라는 거하고 한전에는 많이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왜 그 제대로 보세요. 예. 우리가 총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최고가 최저가를 빼고 4개 업체만 상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117억에 재배시킨 이유가 뭐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117억 받고 날라버릴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업체가 아닌데 왜? 왜냐하면 우리 조합에서는 네. 지금까지 최저가에 잘 공사비 수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잘 선정을 않습니다. 왜? 정확한 정중한 대가의 공사비를 지불하고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정가를 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최저가를 하기 위해서 규정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50원 해야죠. 그럼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관공서도 요새 최저가 입찰 안 합니다. 저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민이 도민인데 그 가격을 받은 겁니까? 뭡니까? 그건 정확한 길이가 나와야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길이도 없는데 어떻게 견적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준에서 뽑으신 견적 아닙니까? 한준에서. 아니 이거 뭐 아까 저대로 한다면서요?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견적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습니까? 한준에서 지금 가견적수가 180억과 200억인데.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그럼요. 일반 업체에서 6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가 한전에서 제시한 가격이 180억인데 자기네들은 도민이 뭐 설계도가 있어야 그걸 보고 견적을 낼 거 아닙니까? 길이가 총 몇 미터? 우리가 현장 설명할 때 기초자료를 줬어요. 현장 설명할 때 요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1번 제가 드린 질문에 누가 저렇게 우측으로 돌리라고 한 건가요? 조합입니까? 한전입니까? 누굽니까? 뭐를요? 왼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우측으로 돌린 이유가 한전입니까? 조합에서 저렇게 하자고 한 겁니까? 우측으로 돌리는 게. 그거는 우리가 그 현장 설명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경사도가 있어서 직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선으로는 공상 안 돼요. 왼쪽으로 못 돌리려면 저기 지주택 있는 저쪽 땅으로 못 돌리는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성전탑이 지중화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아파트 쪽으로 지금 지중화 된다고 지금 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누가 이제 저렇게 설정을 했냐고요. 도민들 누가 그랬냐 말입니다. 저 도민들 누가 그랬습니까? 저 도민들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 내가 아는 업체한테 어떻게 내가 공사비를 산정해야 되니까 난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공사비가 나오면 산정을 안 해요? 조합원의 이들에 비해서 좌측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전탑 밑으로 지중화가 돼야 뭐 되지. 이쪽으로 이게 왜 우리 아파트 쪽으로 안 되었냐고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거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되면 우리 조합이 안 좋으니까 좌측을 들어라 그분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자축을 튼다고 해서 전략화가 없어지고 그런 게 뭐 확정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장 설명회 할 때도 안전하게 시골에 와서 설명했고요. 이번 그 종에서 연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통과하고 나면 조금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통과되고 나면 우리 막을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법대로 하면 우리는 개인비 돼야지만 조합장이면 조합 돈을 할 겁니다. 이 노선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추후에 그 확정된 대로 공개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세요. 첫 질문 안 끝나서 두 번째 질문 답변 안 했어요. 두 번째 무엇인데요? 지금 저렇게 하면서 100이 얼마나 지금 선호가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그 가까워지면은 일반 분양을 할 때 그걸 공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일반 분양 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닌지 당연히 마이너스 되죠. 우리 조합은 그쪽으로 안 걸어하니까. 안에 보이는 고압선이 있는데 하고 없는 데가 천지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굳이 왜 합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보이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보이는 게 낫다고 해요. 아니 왜냐면 인터넷 피해가 된다고 취소분이 나온다면 알았습니다. 조용하십시오. 그 전선배 오고가 말씀하시는 게 알았어요. 그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하시면 마이크 되면 마이크가 안 되니까. 여행분들 이쪽으로 오면 더 피해가 심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일반 분양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 분양 뭐 어떤 장면입니까? 일반 분양이 지금 저희가 명시해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 분양이 더 마이너스가 아니냐고 지금 안 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 이해했어야 되겠어요. 이게 그거 끝났을 때는 조합원들 특별히 많이 맞추시고. 아니 피해가 간다면 계약 안 하시면 되죠.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계약하신 게 계약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시죠. 아니 한번 봐도 결정은 안 된 거 자꾸 앞으로 이러려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동 천사옵니다. 저도 지금 와가지고 참 놀랬습니다. 저 선이 101, 102, 103 밑으로 간다는 거를 아까 조합장님 저걸 보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분양받을 우리 조합원들이 저걸 자기 집 옆으로 더 끌어 당겨 온다면 더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그 내용 가지고는 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시급성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이 의견들 기초자료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저 한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걸 좀 더 심화 있게 얘기를 한 뒤에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결정해도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찬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의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건데 여기 안 나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총회보다 한번 연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기초 자료 이걸 모아가지고 다시 하는 건 어떤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220억 중에 아까 180억이 한전공사비로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땅값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땅값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값도 주고 철탑 치워주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되는데 이거는 그 내용들을 오늘 질문한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과 기초 자료를 붙여서 별도의 심의를 다시 상정하셔가지고 오해 소지 없애고 오늘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여기 올 때는 철판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가깝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철탑은 일반상 안 좋지만 사실은 땅 밑에 넣으면 더 많이 전자파가 나온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충분히 의논된 뒤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310세대가 이번에 분양받는데 n분의 1로 하면 1700만 원씩 분담을 해야 돼요. 분담도 왜? 그 소중한 주머니 돈을 푸는데 이웃집에 저 철탑을 뽑아주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인생 날도 뽑아주는 격이잖아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철탑 치우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220억을 들였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그래서 자꾸 제가 보니까 조합장님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냥 임기 업무는 넘어가는데 저 안 있잖아요. 저거는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데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거부터가 그 안은 나중에 확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적당히 변경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거부터가 정확하게 땅 밑에 선로가 얼만큼 가는지 사실은 전자파가 100m 이내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2200V 이상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전문가 초청해갖고 우리가 토론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실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부님 말씀하신 거는 한 가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1,700만 원 한가구당 이야기는 그거는 너무 부풀려진 사실이고요. 이랬어요. 2,200만 원.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는데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익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검토를 안 합니다. 재건축이라면 조합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료 전문가에게는 이걸 하는 거예요. 통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밥으로 하는 게. 우리 조합원이 단결되시는 좋은 기회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한전에도 알아봤는데 어느 기업이 알아보고 한 그 180억짜리 한전 자료가 한전 담당자에 물어보니까 그건 아주 기본적인 자료이고 저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견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자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황당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를 하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께 좀 힘들더라도 다음 주에 의원들이랑 소집해가지고 이 안건만은 이번에 보류를 해주면 우리가 불필요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답이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어때 좋은 안이 되면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받아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 이사대위원회도 제가 상정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관만 선정이 된다면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뭐 반대하는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분히 검증된 상태 사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이렇게 모인 게 김에 8월 29일 날 회의에서는 이 지중화선에 대해서는 이슈 주제에서 삭제한다 삭제 그걸 다시 말씀하시 있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시도 우리가 긴급 이제 이사회 근처에 제가 언론을 안 물어보고 선정을 되더라도 우리가 계약만 안 하면 돼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만 안 하면 연기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예? 연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지마 공사를. 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도 추천했다면서 그러면 그것을 논의해. 언제 다시 출전할 겁니까? 아이고 여러 기관이 있다 않습니까? 아니 29일 날 주겠는데요. 예? 29일 날 주겠는데. 끝나도 그게 우리가 계약만 하면 관계 아니 없어요. 정례 통과하면 끝이잖아요. 정례 통과를 아직 너무 시주해요. 총무는 조합 계약하면 끝이에요. 아니지. 그거는 저한테 빠져나간 소리고 주제는 삭제가 그걸 의제로 상시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때문에 제가 빠지라는 부분은 그런 아 그게 아니지. 이사회 선정해가지고 의회에서 빼준다 이래 이야기해야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조합 통과됐지 않냐 그냥 이거. 들어보십시오. 이 종량들이 상임단에 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의제에서 빼자 그 말이 의제에서 빼자고. 찬반 투표 의제에서 빼자고. 그걸 좀 추진해 달라 이거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좀 일단 열띤 토론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솔직히 제 대의원인데 구동에서는 항상 오면은 저 혼자 열변을 토하고 몸이 터지라고 부르고 총회 가서도 저 혼자 뜨고 조합장이나 여기서 저보고 뭐라는 거 압니까? 이제 그만 얘기 좀 하세요. 이런 말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정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작 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좀 해주셨더라면 우리 이런 차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좋은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뭐 다른 건 다고 조합장님한테 제가 조금 더 한 게 이 안은 아까도 이 여러 안이 아직 확정된 안을 가지고 뭡니까 지금 그 나라 장부의 업체를 입찰을 하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성급했다는 이건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그 조합구역으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 선을 우리가 이전을 이렇게 한다. 어느 정도까지 그런 거를 갖다 다 해가지고 이걸 안을 올려가지고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안이 나왔듯이 긴급 이사회를 빨리 소집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나온 거를 좀 해서 이 안건을 이번 총회에서 상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안건이 상정이 되면 말씀할 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 예라는 게 다른 사람 발언할 때는 좀 들어주시는 것도 예입니다. 조금 조용히 합시다. 예, 안건을 상정이 안 되고 이걸 말하듯이 전문기관에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우리 전체 아파트의 어떤 가치나 상승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올 3월달에 총회에서 이거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60억으로 예산을 잡았다 80억으로 그 총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80억이. 그래서 60억, 80억 그 총회에서 내 발언을 이랬습니다. 이거 100억은 넘어갑니다. 예산을 몇 거리 하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한 세대당 1,070세대 약 1,000만 원이 우리가 자기 부담금이 되는데요. 왜 이걸 하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반대 발언을 했었어요. 거기서. 총회 나오신 분 기억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현재 설계안을 저를 도면 아니 우리가 현재는 지금 4동, 6동 이 전부 다 정남을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 자체가. 근데 새로 짓고 나면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은 저게 미관의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저 자체는. 그래서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저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하는 방법이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증이나 정확한 어떤 검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확실한 어떤 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 충분히 조합장이 이해했습니다. 하고 내일이라도 제가 이 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그 정비업체라든지 우리 장문 변호사는 이제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되도록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방향으로 제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영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검증기관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회를 바로 긴급 이사회는 한다 치지만 A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A위원회를 언제 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어서 무시하면은 그건 위법이거든요. 그 부분을 내일 이사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적시로 구동 302호입니다. 지금 이제 지중화 이 문제는 사실은 아파트하고의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쭉 나오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성급하게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시던데 지중화를 하면은 뭐 전자파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거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나중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또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탑이 지나가는 거하고 땅속이 안 보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총회할 때 찬반하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방법론. 그래서 그 방법론은 충분하게 이제 검토를 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우리 돈 100억, 200억 드는 것보다도 지자체하고 한전에 자꾸 이렇게 민원을 엮고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당원 반이라도 좀 받아낼 수 없는지, 3분의 1이라도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기관 안에 충분히 검토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공사를 당장 뭐 내년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삽을 뜨는 시간이 한 3,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저걸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게 아니겠지. 물론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돈으로 순전히 다 내가 하는 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한전이나 시청, 구청 방문하실 때 여러분들 좀 참여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책임지고 방문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예. 저도 마지막 질문 두 번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산이 좀 저번보다 좋은 게 이번에 그 지주택 재개발 총회를 8-30일 한다고 누가 했더라고요. 그럼 이상 땅인데 적어도 나름대로 뭐 분담할 그런 sem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저쪽도 한번 보시고 이번 기회에 뭐 이걸 화풀을 다 줄여야 되겠습니까? 기회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다 동의하네. 이번에 한tem도 줄이고 여론을 좀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상정 안 하고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내일 당장 우리가 이사를 소집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회 말하는 게 참 이거 내용이지만 참 거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회까지 우리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대여까지는 이사회에서 일단 열어서 우리 행정 절차가 뭔지 또 도정법상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뭐 여기서 말한다고 실현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또 우리 말고 단순히 우리 자원들께서 미관상만 줬다 저거 없애야 된다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 찬성하는 분 많아요. 그럼 그런 분도 생각을 우리가 좀 대안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제 지중화 소면탕 말고 또 혹시 이 모임 김에 조합장한테 묻고 싶은 거 한번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제일 큰 이슈가 오늘 원래 조합장님께서 소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하셨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가 시간을 보기가 너무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응과 관계 저희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그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 뭐 조합이 뭐 찾는 좀 옛날에는 원망도 있지만 그래서 조합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좀 합쳐가지고 과거적인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적당한 그 타기의 낙이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 조합장님 그 방향이 어떤지도 오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 경제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 소형 말고 우리 그 DA가 계약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신지. 그건 참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DA라고 지금 뭐 공유 주고받고 하지만 그게 왜냐? 만에 하나 DA라고 결별을 했을 때 우리 조합이 입는 피해가 뭔지 위약금을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만에 뒤에라고 이제 계약이 서가 안 됐다 하면 또 내 이한 사만이 또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래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못지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되도록이면 대리만 같이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 요구한 대로 가야지 대리인이 요구하는 대로 가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기가 끌린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참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평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순위만 발표되었는데 2, 3순위, 5순위까지 정리를 해봐야 어느 평이 남고 어느 평이 남는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 봐서 큰 평이 좀 많이 남으면 좀 저항평수 선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이제 판단은 오늘도 부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작은 평수를 넣으려고 한다면 전체 초합원이 가반산 산성 뭐 받아갈 그 공문이 왔어요. 안 받습니까? 그렇게 여기서 오늘도 이제 우리 설문조사님이 나와있지요. 소형 평수 그대로 가냐면 그냥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는 참 곤란합니다. 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최종 결과는 1순위에서 떨어진 사람. 1순위 결과는 다 나왔지만 1순위에도 경쟁되는 사람이 동점이 많이 있습니다. 10명, 20명 있으면 그분들도 오시다가 투전해가 또 거기서 달려야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시간 좀 땡길 수 있었는데 이 총회 때문에 거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추석 전에까지는 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발표를 할게요. 저희도 노는 게 아니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안 하는 걸 합니다. 확실히. 그래 강요를 하는 거 있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마치도록 합시다. 이걸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검증기간 좋은데 투자만 잠깐만요.